요즘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내가 결혼했을 당시 30년 전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존재했을 만큼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던 시기였다. 아마 그때가 30년 전, 딱 이맘때 가을인 것 같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우리가 당시 살았던 신혼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집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우리 부부와 친했던 집은 바로 우리 집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위층 사는 부부를 현실이네라고 하거나 현실이네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 역시도 현실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었다. 그리고 아내 역시 현실인의 안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두 가족은 가을을 맞이하여 당시 단풍 구경을 떠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로 단풍이 절정이었던 설악산이었다. 설악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지만 당시의 현실이네가 드물게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아내들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달리고 달려 어느덧 도착한 설악산. 우리는 사진기로 사진도 찍고 단풍 구경을 하며 재밌는 가을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도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어 술과 함께 먹는데 정말 이건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 신선 노름이라 다름없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설악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지도 3시간이나 훌쩍 지나갔고 가을의 날씨라 그런지 해가 금세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했고 방 2개를 빌려서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실인의 부부였다. 한 손엔 술과 마른 오징어를 갖고 와서는 이렇게 자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아쉽지 않겠냐며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한잔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고 다시 또 우리 넷은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2잔, 3잔, 4잔 그렇게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소주에 맥주에 짬뽕을 하니 금세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 넷은 그 자리에서 잔 것 같은데 난 거기서 필름이 끊긴 것 같았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눈을 뜰 기력도 없어서 아내를 그냥 끌어안고 잤다. 그런데 술은 취했어도 내 아내라서 그런지 어찌나 아내가 향기도 좋고 푸근하던지 난 좀 더 아내를 내 쪽으로 더 바짝 끌어안고 잤다. 그랬더니 아내도 싫지 않다는 듯 아내 역시 나를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불 없이 아내와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잔 것 같았다. 솔직히 현실인의 부부는 술 마시다가 도중에 갔다 싶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보니까 현실인의 남편과 그리고 내 와이프가 함께 서서 자고 있던 나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리하여 난 부시시한 모습으로 눈을 뜨며 그들을 향해 일어났냐며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였다. 내가 끌어안으며 자고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아내도 내 아내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이상했다. 난 그제서야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아내를 보니 글쎄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현실인의 여자였다. 난 너무 놀라 순간 몸이 얼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와 현실인의 남편도 실수로 생각했는지 별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설악산 단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 하나 입 벌리고 뻥끗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현실인의 집에서 와장창창 훈덕훈덕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뭘 집어던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싸우는 소리는 내가 모르고 현실인의 여자를 내 아내로 오인하여 끌어안고 잔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아내와 함께 자면서 서로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는 나를 깨우며 그제서야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당신 대체 왜 현실인애를 껴안고 잤냐고 하길래 난 정말 몰랐다며 저 여자가 당신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가 현실인애 저 여자처럼 뚱뚱하냐고 말하는 거다. 어쩐지 껴안고 잤을 때 푸근함이 느껴진다 싶더니 바로 현실인애의 뚱뚱한 살집 때문에 그런 거였다. 난 그래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현실인의 여자가 아침부터 우리 집 문을 두들긴다. 보니까 눈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을 하느라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들어보니 현실인의 남편이 나와 현실인애가 바람핀 줄 알고 막 때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현실인의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며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영락없이 서로 정말 좋아 죽으려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실인애도 내 아내에게 정말 오해라며 자기도 끌어안고 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말한다. 난 안 되겠다 싶어 현실인의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니 갑자기 이 남자가 글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지만 자긴 너무나 억울하다며 나보고 공평하게 내 마누라를 하루 빌려달라고 말한다. 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냐며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외간 남자에게 하루 맡기듯 끌어안게 했는데 그럼 자기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처음에는 술김에 저러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남자 점점 진심처럼 말하는 거다. 난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현실인의 남자는 나에게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냐며 자기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난 다시 그 사람에게 그거 정말 진심이냐고 말하니 진심이라고 말하기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왔다. 내가 자기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오인하여 껴안고 잔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잠만 잤던 것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 마누라를 빌려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여겨졌다. 한때 이웃사촌이었고 함께 설악산도 같이 갈 정도로 친했던 현실인애였지만 그 일로 하여금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우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뒤 이사를 갔는데 현실인애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때 이웃사촌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갔고 아내는 현실인애와 잠시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가을이 되면 그때 설악산에서의 일화가 잠시 떠오른다.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그때 술 마시고 나서 끌어안고 잤던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나 포근하고 좋은 나머지 난 그 자세를 풀기 싫었고 급기야 계속 끌어안고 잤는데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러한들 공평성을 위해서 내 아내를 빌려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사친과 거리를 두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할 걸 알기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 사람의 여사친과의 사이를 이해해주는 편이지만 너무 가깝다면 저 역시 싫기는 했지요. 제가 이런 예민한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 사람이기 전에 여사친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눈 말들이 있고 쌓인 추억이 있을 걸 알아서 질투라는 이유로 그들의 사이를 막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제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유난히도 남자친구와 친한 여사친이 있었는데 둘은 26년 지기 친구 사이였고 같은 유치원부터 쭉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저희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태어나서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부터 현재까지 쭉 사이를 이어온 여사친이니 얼마나 친밀할까 싶었지요. 고향 친구라서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할 정도로 이 둘의 사이는 친구보다는 한 식구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사친과 함께 만나면 저는 늘 입을 꾹 다물었던 것이 이들 사이에서 낄 자리가 없었고 대화에도 틈이 하나 없었지요. 은근히 그 여사친도 저를 의식하며 남자친구에게 더 옛날 얘기를 많이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데이트를 하던 중 여사친의 전화를 받고 급격하게 얼굴이 굳더니 여사친에게 일이 생겨서 당장 본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냥 가버렸지요. 황당함에 벙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큰일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에 제게 연락이 왔지요. 너무 화가 나서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어떻게 연락 한 통을 안 해줄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사친에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달래주느라 그랬다며 여사친에게는 본인밖에 없기에 본인이 나서야 했다고 했지요. 이 부분만 들어도 너무 열받았지만 이날 화를 내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꾸만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여사친은 저와 단둘이 데이트 중인 걸 알면서 왜 자꾸 연락을 할까였지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남자친구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여자친구인 저도 아닌 여사친이 제 남자친구를 이리저리 휘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었는데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사친이 영상통화가 왔고 본인은 심심해 죽겠는데 넌 좋냐고 질투난다는 말까지 써가며 징징거렸지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여사친을 말리기는커녕 다 같이 놀자며 준비하라고 집 앞으로 모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왜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냐고 또 싸웠는데 생각을 해보니 저 여사친과 술을 먹는 게 좋겠었지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도 많아서 대놓고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사친 집 앞까지 정말 모시러 갔는데 제가 타 있는 조수석 문을 열더니 아 여기 내 자리인데라며 문을 쾅 닫고 뒤에 탔고 그런 여사친에게 남자친구는 이해해줘 삐진 거 아니지라며 눈치를 봤지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여기가 왜 그쪽 자리냐고 여자친구인 제가 앉아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하며 사람 타 있는데 문을 그렇게 닫냐고 언짢은 티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사친은 눈물까지 보이며 남자친구에게 나 내리게 차 세우라며 내 여자친구 무서워서 같이 못 놀겠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또 차를 세우고 데리고 나가서 어르고 달랬지요. 모든 행동에 화가 났지만 결국은 저희 세 사람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둘이 또 나란히 앉았고 분명 앞에 제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옆만 보면서 수다 떨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는 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지요. 남자친구가 흡연을 하러 간 사이 저는 여사친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를 부르는지, 여사친이면 친구답게 행동해야지 왜 여자친구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팔짱까지 끼고는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뺏길까봐 무섭냐고 비웃었고, 저는 화를 버럭 내버렸는데 이 상황에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를 죽일 듯 쳐다보며 조롱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했고, 남자친구 앞에서 또 눈물을 보이며 집에 가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울더니 아무래도 내 여자친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남자친구는 쫓아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잡았고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되려 언성을 높이면서 여사친이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꾸 사이를 의심하냐고 너는 남사친 없냐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둘은 가버렸고 저 홀로 남아 서럽고 황당함에 엉엉 울었지요. 둘이 그런 사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사이를 의심하냐고 하니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했지요. 역시나 그날도 제게 연락이 없었고 저는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이른 오전에 남자친구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늘 헤어지든 뭘 하든 꼭 저 둘 사이를 정리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기롭게 향한 남자친구의 집에서 못 볼 것을 봤지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자친구 품 안에 안겨서 자는 그 여사친을 발견했습니다. 다정하게 팔베개를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자고 있는 그 둘을 보는데 눈이 돌 것 같았지요. 여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그 생각에 분노를 해서 불을 켜고 소리를 질렀는데 더 황당한 건 여사친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둘 무슨 사이냐고 누가 친구끼리 이런 걸 하냐고 물으니 남자친구를 뒤로 밀고 여사친이 말을 했지요.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날 오래도록 짝사랑했다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서 가끔 그럴 때만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정상적인 사이가 결코 아니라는 걸 자백한 셈인데 남자친구는 결백하다며 믿어달라고 했지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니 여사친이 너 그 말이 사실이면 두 번 다시 우리 만나지 말자고 강수를 두니 남자친구는 입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미쳤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제게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여사친과의 사이는 정리할 수 없다고 했지요. 본인에게 이 여사친은 핏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며 야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연애도 결혼도 할 게 아니라면서 그냥 둘의 사이를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지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남자친구랑의 연애 참 행복했기에 저 여사친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별만이 정답일까요?